그 판사들도 7년에 한 번씩인가 재임용 뭐 하잖아요. 10년이요. 10년인가요? 네. 언제 늘어났대요? 원래 10년이었죠. 1950년대쯤 늘어났어요. 역시 변호사가 다르네. 네. 근데 검사들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쉽게 표현해서 벌점 먹이어서 벌점이 많으면은 심층 심사를 받는 건데 이문정 검사가 심층 심사 대상이 된 거야. 공교롭게도 의원이 그랬을까요? 참 우연 일리가 없죠. 어. 사실 뭐 이게 아직까지 이걸로 해임된 검사가 없어요. 한 명 해임된 적이 있긴 한데 그 사람도 소송을 통해서 복직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검사에 대한 적격 심층 심층 심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결국 이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게 걸러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수사적정위원회처럼, 수사적정심리위원회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격 심층 심사가 필요 없을 만큼 권한이 축소돼야 돼요. 워낙 권한이 많다 보니까 검사들도 판사와 똑같이 이런 심사하는 제도가 생기게 됐는데,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직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행정부의 직원이 한 명일 뿐이거든요. 공무원이 한 명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문정 검사를 프레임화 시켜서 뭐 친문 친조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인 거고, 웃기는 소리죠. 네. 다르게 표현하면 이문정 검사는 검찰 내부 고발자예요. 우리 검찰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그들만의 패거리 문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왜 이문정 검사를 엘리베이터 만나면 검사들이 벌레 보듯 한다. 조직이 불편한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서 뭐 네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뭘 비밀을 뭐 누설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이야기하던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지. 박범계 장관도 이문정 그 당시에 검사 적격 심층 심사에 뭐 찬성했다. 그건 가짜뉴스 분명히 맞고요. 이문정 검사의 페이스북을 한번 볼게요. 이문정 검사 페이스북에 보면은 좀 길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그거 보여주지 마시고 일단 우리 얼굴 먼저 보여주세요. 그냥 읽어줘 보세요. 앞부분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지난 5월 5일 목요일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적격심사 관련 문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정보를 흘린 검찰 관계자의 의도가 빤히 보이고 저와 소송 중인 보수 매체 기사 톤도 예상되어 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인들의 전화를 받고 보니 예상대로인 듯하네요. 문재인 정부,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에서 심층 회부했다는 보도로 박범계 장관이 안 들어야 할 욕을 먹고 계신 듯하여 부득이 제가 다소 설명해 드립니다. 검사는 1년에 2번 인사평가를 받고 7년치를 모아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검사 게시판에 쓴소리 좀 한 걸로 찍혀 검찰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2015년 2월 잘렸다가 돌아온 박병규 선배는 청주지검 김강욱 검사장으로부터 D를 2번 받고 쫓겨났다가 3년 소송 끝에 돌아왔죠.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김강욱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최강욱 아니고요. 또 강욱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청주지검 김강욱 검사장으로부터 D를 2번 맞고 쫓겨났다는 거야.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적격 심사 자료가 된 제 인사평가에 관련된 검사장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정부지검 김강욱, 조희진 검사장. 2. 서울북부지검 안상동 검사장. 3. 청주지검 여환섭 검사장. 4. 울산지검 고흥 검사장. 5. 대검 감찰부 한동수 감찰부장. 6.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문정 검사가 근무했던 상관들이에요. 지금까지 근무했던 상관들이야. 그 중에 김강욱 검사장. 김강욱 검사장은 직전 근무지인 청주지검에서 박병규 선배에게 D를 주었지요. 아까 말한 박병규.
박병규 선배보다 글 수위가 세고 글 게시 빈도도 높은 저에게 어떤 평정을 주었을지. 안 봐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김광욱은 아마 내가 봤을 때 대표적인 그 검사 동일체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조희진 조희진 검사장은 조직과 안 맞는 걸 알지 않느냐, 언제까지 근무할 거냐고 닥달한 분이니 저에게 어떤 평정을 주었을지. 조희진은 누구냐면 여성 최초의 검사장이에요. 여성 최초의 검사장. 박근혜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저 미투 당한 김지현, 박지현 막 있었잖아요. 검사 그 네, 양반. 있죠. 예. 서지현. 아, 서지현 서지현. 검사를 핍박했던 인물이에요. 조희진이 여성 검사장인데. 근데 조희진이 이문정은 항상 이런 얘기 하나 보죠. 너도 조직과 안 맞는 걸 알지 않냐? 언제까지 근무할 거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는 거는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나쁜 사람이네. 그다음 여환섭 검사장은 제가 그 휘하인 충주지청에 있을 때 정동 칼럼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여환섭 검사장을 국민들에게 고발하였고 김학의 수사단장을 맡으시는 걸 보고 처참한 수사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혀 여 검사장의 노여움을 크게 산 바 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 발족식 2차 백브리핑에서 여 검사장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는 많은 기자분들이 현장에서 들었고 저도 그 발언 녹취록을 가지고 있죠. 야 여한섭이가 그 김학의 수사단장 맡는다고 할 때 이문정 검사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처참한 수사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여한섭이가 수사단 발족식 2차 백브리핑에서 이문정 검사에 거의 쌍욕을 했다는 거야. 진짜 나쁜 놈이네. 그 녹취록을 지금 이문정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게 1, 2, 3번이잖아요.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김광욱, 조희진, 여완섭. 그 외에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은 또 대검에서의 상관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딜을 마구 날리면은 이문정이 적격 심사 통과를 못 하는 거죠. F도 주겠네요. 지금 모인 거 아. 보니까. 그래서 이문정이 이제 검사를 못 하게 되면 이거 이제 그 박병규처럼 또 소송을 해. 돌아오는데 3년 걸려. 근데 이 박병규 선배, 이제 선배 검사라는 사람도 검사 게시판에 쓴소리 한 걸로 찍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딜을 주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는 본인 내부에 고발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분위기가 왜 그 모양인지 알겠죠? 아,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근데 그 이문정 검사가 아직 그 뒤에 한 말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보수 매체에서 문재인 정부 박범계 장관도 부적격으로 본 심사 프레임으로 짜는 듯한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상대로 계속 투쟁한 반골 검사일 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상대로 이게 중요하지. 친정부 성향 검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듯하여 다행이다 싶네요. 야, 내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진짜 검찰 개혁은 이문정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해야 끝나요. 검찰이 어떤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끊임없이 고발한 사람이 그 조직의 수장이 돼야만,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어야만 결국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문정 검사 3년 넘게 못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검찰 개혁이 완성된 시점은 이문정 검사가 검찰총장을 하는데도 우리가 몰라야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검찰이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냥. 맞아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게 일개 유튜버들이 검사장 이름을 줄줄이 꿰고 이 사람이 옛날에 뭐 했다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재부하고 검찰은 필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뤄지게 됐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말 사람 잘 몰라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야. 민주주의 반대말은 관료주의다. 관료주의. 국가의 주인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국민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알고 봤더니 관료들이 다 먹어버려. 국회의원도 임시직이잖아요. 물론 길게 하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임시직이잖아요. 그때마다 4년에 한 번씩 적격 심사를 받잖아. 근데 자기 조직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눈에 거슬릴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눈에 거슬리는 게. 근데 공무원들은 모든 일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기재부하고 검사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해먹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하는 사람을 만약에 이런 검사들이 윤석열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시선 자체가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문정 저거 가시 갖다 잘라라. 좀 치워라 하면 치울 거란 말이죠. 문제는. 뭐 어떻게든 치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문정 검사님도 그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 나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 이문정 검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저는 좀 제가 한 번쯤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박범계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추미애 장관님이 물러났을 때 민주당이 정신 차려서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박범계가 지금처럼 욕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전선이 붕괴돼 버린 거죠. 박범계 혼자서 뭘 할 수도 없고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 버리고. 그래서 박범계는 한 번쯤은 좀 재평가가 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이문정 검사님 관련해서는 박범계는 이렇게 죄가 없다라고 이문정 검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문정 검사님. 나는 이분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굴하지 않는 거예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억지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의 주장은 어마어마한 내로남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때문에 징계받은 윤석열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수사해가지고 한동훈의 아이폰 못 열어서 무혐의한 것은 정당한,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검사가 있는 반면에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들은 굴하지 않잖아요. 쫄아서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을 안 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변절해갖고 검사는 훌륭한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징계가 와도 잘릴 각오하고 할 말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하면 검찰 개혁 되겠죠. 파이팅 하십시오.